저번 생방송에 이어서 일단은 오늘 드디어 박수권을 돌파했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박수권은 무엇이었냐면 전 고점들을 이은 채널링, 그렇죠? 전 고점들과 저점들을 이은 채널링에서 계속 지지가 나왔었고, 반대로 이것도 생방송에서 알려드린 이사 라인이었죠. 이 두 가지의 추세 라인을 이은 이사 라인 안에서 계속 꾸준히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지면서 위로도 아래로도 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위로 뚫리면서 올라간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될지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항 나온 구간이 박스권의 2배 값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바로 박스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한 번 그리고 두 번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박스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한 번 더 올리고 우리는 저항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과거로 가보면 최고로 높이 올라왔던 비트코인의 동일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저항 가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가 끝이냐? 그건 일단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큰 봉들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불리시한 시그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 저항 구간이 바로 여기죠. 저항이 나왔던 구간 위에서 몸통 마감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한번 찍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리테스트 자리가 바로 한 번 더 여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저번에 한번 지지를 줬던 이 구간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추세 라인까지도 좀 깊게 주고 올려도 괜찮고요. 아니면 짧게 주고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석으로 간다면 조정파동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건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보다 일단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드린, 꼭 여러분들 차트에 그려놓으라고 말씀드린 테더 추세 라인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비트코인은 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큰 프레임에서 하나의 베어 플래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지키겠지만, 어쨌든 이 추세가 꺾였다는 것은 한 번은 세게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하방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치자면 단기적으로는 상방이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추세가 깨지면서 위로 쏜 모습입니다. 자, 도미넌스로 넘어가 보면 이더리움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패턴, 웨지 이후 상승 위로 터지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왔었고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아마도 더 컸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 정도가 올랐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더 맛있었겠죠. 저 또한 그래서 이더리움 수익을 받고 이더리움 롱 매물을 물량을 좀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생방송 하면서 다 알려드린 거죠. 지금 새 파동이 나오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웨지 형태 이후 위로 쏜다면 아마도 이더리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왜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 쐐기 형태를 마지막 지점에서, 시작이 아닌 마지막 지점이에요. 올라오다가 끝자락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꾸물꾸물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도미넌스는 빠진다? 그럼 그때는 이더리움의 비중을 좀 신경 쓰면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 되실 거라는 걸 보실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방향이 나오면 꼭 보세요. 방향 안 나오고 횡보할 때는 그냥 관점으로만 보고, 매매할 때는 딱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가 방향이 나오면 그때 한번 슬쩍 보고 매매할 때 비중을 잘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고점 웨지 상태에서 하방으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반대죠? 디커플링이에요. 이더리움은 위로 오르고 있을 때 비트는 힘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바로 고점을 돌파할 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으로 빠진다면 우리는 이제 한 번 더 오르더라도 비트코인의 장보다는 알트나 메이저 알트 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구간에서 저항을 봐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것은 과거 추세 라인을 한번 이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로 과거 추세 라인, 요렇게. 그래서 최고점을 이은 이 저항 구간 또한 한 번의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 외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바로 이 추세 라인, 레이를 쓰시면 좋은데요.
대충 해드리면 자석 꼭 쓰세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21년도 4월 고점이에요. 4월 고점부터 시작해서 이 두 개의 고점, 24년도와 25년도의 고점,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이은 이 추세 라인.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에 다음 저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피보나치가 존재하겠죠. 큰 파동이 존재한다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개째 파동이기 때문에 정석으로 움직인다면 바로 3파동에 대한 확장값 1.13 구간에서 저항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추세 라인과 일단은 이 피보나치 값,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제가 또 공유해드렸던 이제 매물대 값들이 존재하는데 거기는 좀 더 위에요. 일단은 여기는 겹치죠. 저번에 생방송에서 알려드렸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구간들 또한 존재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장이 남아있다, 그리고 도미넌스가 위로 쏜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충분히 2억 원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방송에서 알려드린 리플 같은 경우도 역해쇼의 가능성을 보면서 이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고 만약에 이 저항 구간이 깨졌을 때 추격을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추세가 나와서 기쁘고요. 우리가 아직도 뚫어야 할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알트장에 오려면 이 차트죠. 토탈 3 차트가 상방으로 많이 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흐르면서 토탈 3 차트가 만약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알트가 수익을 보여주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웨지 형태를 되돌림 저점에서 만들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위로 터진다? 그러면 알트장이 단기라도 올 수 있는 기대감을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